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생활체육론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2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2주차 수업으로 뿅, 펜,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오늘 생활체육의 본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요? 생활체육 말을 많이 들어봤죠. 생활체육. 여러분들 스포츠 지도사, 생체, 전문체육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생체가 생활체육을 줄임말이죠.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영어로 스포츠 포울, 스포츠 포울.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사회체육에서 명칭이 생활체육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회체육도 영어로 스포츠 포 생활체육도 영어로 스포츠 포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의는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체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제 우리가 건강, 체력 증진 이거 있죠. 이것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인 거에 대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또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거 여가 활동 중에 이제 체육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여가랑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하는데 전문 체육은 뭐예요? 전문 체육은 선수들이 전문 엘리트 체육 이런 쪽을 전문 체육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죽어라고 하는 운동, 직업적으로 하는 운동, 뭐 진학을 위해서 하는 선수들, 초중고 때, 대학교 때, 또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전문 체육이고, 요 생활 체육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체육은 뭐예요? 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선생님에 의해서 학교의 어떤 교과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학교 체육인 거고, 생활체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집 주변에서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생활체육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이란 무엇이냐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 시간에, 결국은 여가 시간에 행하는 체육 활동, 여가 활동, 여가 체육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 포울은 정책적인 얘기인 거고 원래는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직업적인 게 아니라 여가 시간에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참여 의지에 의해서 창출되는 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이런 거예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그냥 내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체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스포츠 포올 이런 용어 자체가 정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이런 거죠. 국민들의 체력 향상, 뭐 건강 증진, 뭐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런 목적으로 체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온 국민들이 체육에 참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모든 정책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 도움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슬로건이 스포츠 for all 생활체육 예전에 사회체육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적인보다는 이 사회적인 노력의 총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혼자 뭐 등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등산을 뭐 우리 사회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를 캠페인을 펼칠다가 이런 거는 이제 또 생활체육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부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맞물려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생활체육은 여가 선용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체육과 스포츠 활동이라는 거죠. 여가 선용. 요게 핵심입니다. 학교 체육 안 되죠. 그다음에 전문 체육,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의 체육 아니죠. 그것은 생활 체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체육을 구분하는 측면 뭐가 있다? 여가적인 측면. 요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다음에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 레크레이션,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건강과 복지 향상. 자, 복지라는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웰빙, 잘 지내는 거, 잘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게 웰빙이잖아요. 그게 복지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비슷한 말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2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체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레크리에이션이 무엇인지, 스포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용어 설명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육은 약간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죠? 육이니까. 체육, 에듀케이션,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레크리에이션은 조금 놀이적인 측면, 즐기는 거, 이런 거가 강하다. 스포츠는 조금 더 종목적인 측면, 실제로 제도화돼 가지고 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적인 측면.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좀 더 여가적으로 노는 활동들, 그런 게 레크레이션. 좀 더 교육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 뭐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체육이란 용어가 쓰이고요. 프로스포츠, 뭐 전국체전 이런 것처럼 스포츠 뉴스 올 때 각 종목별로 뭐가 나오는 스포츠 종목 이런 것들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체육,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인 조직적인 총체, 그런 스포츠 활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유아에서 노인까지, 알았죠? 옛날에 사회체육은 사회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지칭하는 측면. 그러면은 유아나 뭐 노인 이런 사람들은 사회인들, 직장인들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체육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을 잘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다. 그 용어가 더 맞겠다 해서 생활체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를 근간으로 이루는 사회 교육적인 활동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퇴근 후 아니면 뭐 어떤 학교 생활 이후에 남는 여가 시간이 있는데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음악적인 거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술 먹고 이럴 수 있는 거고 태폐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가 시간을 우리는 운동, 생활체육을 하면서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고 뭐 수영하고 헬스장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활동, 생활체육 그 장소에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의 서로 구성원으로서 어, 건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체육 활동이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은 그냥 단편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 어떤 클럽, 생활체육 그런 동호인들 모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어디 들어가서 뭐 연회원, 뭐 월회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어, 운동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계속 운동을 지속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생활체육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이제 사회체육이라는 용어와 개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이것은 1951년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더 빠르게 우리 사회 생활체육이나 이런 체육적인 측면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체육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60년대 후반부터 이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니잖아. 또 개념도 좀 잘 안 맞고 또 자존심 상하게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체육을 쓰지 말고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쓰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 근데 이게
사회체육이란 용어가 이제 생활체육으로 정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89년 9월에 행정부의 해당 부서가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과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회체육이라는 걸로 해서 국민들의 이제 여가 체육,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체육을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로 쓰던 부서가 이제 생활체육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게 90년도 4월에 체육지라는 곳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지인 거죠. 잡지에 이제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부터 이게 바뀌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서가 바뀐 거지만 어, 우리 사회 내에서는 전문 용어로서 사회체육 그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이런 거 할 때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 그랬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더 명확하게 쓰기 시작했고 많이 사용했고 그런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한 10년이 넘어서야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회체육, 체육학과도 옛날에는 사회체육과였고 요즘에 이제 생활체육과로 많이 바뀌고 사회체육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체육과학과로 그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제 명칭도 바뀌기 시작했다. 예. 그럼 이제 이러한 생활체육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는 거. 그래서 경제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후진국에서 이게 뭐 생활체육으로 어쩌고 생존이 중요한데 어떻게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이거 아니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대되면서 이제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관리할 때 관심이 쏠리는 거고 또 삶의 질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욕구가 증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에 여가 시간이 남는데 이걸 무엇을 할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하는 만큼 국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어, 우리나라에 뭔가 관심거리가 된 거는 88 올림픽 이후라고 봐야 돼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뭔가 이런 체육 활동을 우리는 국위 선양을 위해서 열심히 엘리트 선수들을 키워서 국제 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게 중요했지.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운동하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국민들 또한 별로 관심이 없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생활이 우리가 편리해지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죠. 어떻게 안 좋아지냐? 뭐 건강에 이제 살이 찌고 뭐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어디 아파와요. 자꾸 운동을 많이 안 하면은 몸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의도적 계획적으로 신체를 단련해 가지고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 참여에 이제 몸 신체적인 문제가 건강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게 됐다라는 게 이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자동화되고 그렇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옛날에는 걸어서 오르내리는데 이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예? 그렇죠? 무빙 워크 뭐 이런 거 뭐 가만히 서 있으면 다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맨날 차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그러니까 잘 걷지도 않아요. 예, 움직이는 거.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뭐 설거지 하는 것도 식기세척기가 있고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고 빨래 건조기 뭐 해가지고 빨래도 널지도 않고 뭐 바로 말릴 수 있는 거 이런 생활 속에서 계속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움직임이 없는 거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량을 통해서 뭐 컴퓨터 이런 쪽 핸드폰 이런 걸로 통해서 움직임이 더 적어지고 또 이 사회가 엄청 빨리 발전하게 돼요. 정보화 사회가. 이제 또 인공지능화 되면서 더 발전하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동화도 더 덩달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여가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사회 속에서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도 여기저기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컴퓨터로 탁탁탁 빨리빨리 일 처리해내고 핸드폰 가지고 일 처리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카톡 가지고 다 일을 처리하죠.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팩스 같은 걸 보내려 해도 움직여야 되는데 요새 핸드폰 가지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잘 움직일 기회가 없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인간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동이 부족해지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소외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자체가 건강에 해로워져요. 그래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몸이 안 좋아지는 환경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이나 아니면 성인병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이 현대사회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거의 근간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근간은 자동화, 정보화, 여가화, 여가 시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생활체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국민생활체육회랑 스포츠서울 뭐 이런 데서 공동 캠페인을 펼친 구호입니다. 7330 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7330 일주일에 7일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 운동하기 이게 7330 운동입니다. 7330 캠페인. 예.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생활체육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져서 대한체육회로 다 통합됐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0 이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 30분씩은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해진다. 그런데 30분의 근거는 뭐예요? 네,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가 해야지만 심폐, 모든 순환계 이런 게 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7330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냈죠. 7330 캠페인. 네, 지금 관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용식 교수님이 옛날에 체육과학연구원으로 정책 연구할 때 그때 만들어낸 캠페인 명칭입니다. 하여튼 굿잡. 예,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총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뭐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래서 한 군데 사람들 인구가 대규모로 몰려 살고 산업화돼 가지고 뭐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이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사회가 많이 사람들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복리 증진, 우리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잘 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의식 수준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이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등 그런 측면, 맥락 이런 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의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체육회가 있었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제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대한체육회로 있죠. 그런데 이제 요 조직은 엘리트 체육을 중점적으로 해왔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들 전문 체육 중심으로 육성을 해왔고 이 대한체육회는 결국 KOC 그래서 NOC라 그래서 IOC가 있죠.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래서 IOC는 각 국가별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NOC라는데 그 국가 NOC에 우리나라는 KOC가 되는 거죠. 한국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니까 그가 K가 코리아가 들어가서 KOC가 됩니다. 한국 그 KOC를 여기서 담당하게 돼요. 대한체육회에서.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을
해서 예선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아서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데가 대한체육회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YMCA는 사설단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운동에 되게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YMCA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생활체육 쪽으로 많은 기여를 한 곳이 YMCA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육에 다 결국에는 체육의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체육의 법적 근거. 결국엔 제일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예산이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만들고 모든 국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골고루 잘 어, 기회가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또 생활체육 쪽에는 YMCA가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서 우리 체육 발전을 잘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그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은 이제 1962년에 제정이 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게 됐고요. 1982년에 이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생활체육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게,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큰 빅 이벤트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 쪽이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왜 국가적으로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죠. 그리고 1985년은 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체육,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체육의 이제 그 전신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 그 전까지는 이제 엘리트 선수 출신 중심, 엘리트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 체육 쪽에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된 거고요. 90년대 이제 이전에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89년 이후에 90년대부터는 좀 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90년대에도 사회체육을 더 많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이후에는 호돌이 계획을 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체육 계획을 생활체육 이쪽을 쫙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예, 국민생활체육회 이런 거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91년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체육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정부 기관이 행정부, 정부의 기관이 이제 명칭이 계속 바뀌면서 그 역할이 이제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그 위상이 또 달라지는 거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체육부가 따로 없고 문교부에서 교육이랑 같이 청소년들 그러면 결국은 학교 체육 중심인 거죠. 문교부에서 한다는 거는 체육이라는 건 학교 체육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거기서 선수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발굴해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어, 됐던 거고요. 뭐 그다음에 82년부터는 이제 체육부가 정부 하나의 부가 만들어집니다. 예, 뭐 교육부에서 이런 거에서 이제 딱 해서 하나의 체육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올림픽 준비 때문에 되게 별도의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1990년에는 이제 그 위상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포함하는 체육 청소년부, 그래도 교육부는 아니죠. 체육 청소년부로 해서 아직까지는 예전에 체육부의 위상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93년에 또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체육 청소년부와 문화부가 합쳐져서 문화체육부가 됩니다. 93년부터 문화체육부로 어, 합쳐져서 좀 작아진 축소가 된 거죠. 독립된 체육부서에서 문화랑 나눠 먹기로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98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체육부가 체육이 사라져요. 문화관광부가 돼서 이건 체육의 수몰이죠.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체육이 정말로 너무나 위상이 떨어져서 바닥까지 간 거예요. 국가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꾸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2008년도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다시 체육이 나왔어요. 문화관광부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계속해서 체육이 들어간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체육부 너무 그립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어, 괜찮다.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이제 의의 및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창조적인 여가 활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가 활동을 좀 창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이제 창조적인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다음에 일반 대중의 이제 체육 활동이 이제 많이 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체육 활동을 많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거죠. 생활체육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옛날에는 대회를 연다. 뭐 그러면 다 선수들 대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생활체육 대회 많죠. 각종 대회가 엄청 많이 생겨납니다. 이제 뭐 대회를 열으려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열 정도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요즘에는 장소를 계속 늘려야 된다. 시설인 거죠. 생활체육 시설을 늘려야 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그쪽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회 구현의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범국민, 범사회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사회운동, 사회교육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이것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로 잘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배드민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은 클럽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같이 어울리면서 운동도 하고 친해지고 뭐 이러면서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린애들은 또 어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아, 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인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의의는 어떤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자아 실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 내가 운동이 부족해. 나 너무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여가 시간에 나 운동하는 거는 자아 실현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평상시에 못 하는 거가 내 자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게 실현인 거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아 실현.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체육의 평등화가 되는 것이다. 예, 우리 사회에서 체육을 누구 뭐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엘리트나 이쪽에서만 전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체육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활체육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을 정책적으로 자꾸 펼쳐서 시설을 많이 늘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평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사회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아우러 봤을 때 결국에는 세대 내의 통합, 같이 운동을 다 어울려서 즐기다 보면 서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소통을 많이 하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죠. 같이 어울려야 돼요. 운동 같이 하면 얼마나 친해집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이제 필요한 필요성에서 보면은 문화인류학적 관점, 문화인류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체육도 다 문화인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이 제도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인간 존재 자체의 어떤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다. 생활체육은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쭉 살아가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는 거 봤을 때 존재의 의미를 경험한다는 거죠. 살아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생활체육이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해야 돼. 이거 학문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 문화인류학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 유지 증진, 뭐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이런 게 생활체육의 필요성인 거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긴장 해소되고 갈등이 완화되는 거,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죠. 결국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생활체육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 결국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어울리는 것, 생활체육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활체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동향,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어떻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 동향은 영어로 트렌드, 트렌드, 알았죠? 생활체육의 트렌드는 대중화되고 있다. 그렇죠?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다 같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생활화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쪽으로 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평등화, 평생화, 평생화, 운동화가 아니에요. 평생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운동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성인들 사회체육, 생활체육 때 어른들만 생각을 했지 애들이 운동을 하는 거 요새는 동네 이제 클럽이 되면서 축구 같은 거 되면은 동네에서 뭐 선수 하려고 꼭 축구 클럽 들어가나요? 그렇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축구 좋아해서 평생 축구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거 평생화, 그다음에 상업화 점차 이제 공공에서부터 상업적으로 이제 생활체육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거를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설 업체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해 나가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도화 이런 거를 생활체육이 이제 제도가 되는 거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법적으로 되고 클럽도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클럽을 되게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클럽이 만들어지는데 지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10년 됐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제도화돼 가면서 생활체육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해 간다. 이게 복지사회가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잘 살고 평생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게 결국에 뭐예요? 복지사회로 가는 겁니다. 복지사회는 왜 중요해요? 국가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걸 제도화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거나 이런 거지로 봤을 때 꽤나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이 옛날에 정말 좋은 나라 같은데 요즘에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같긴 해요. 좀 더 안전하고 미국 맨날 난리야.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런가? 네, 하여튼 지금 꽤나 우리나라도 괜찮은 나라로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의 성공 조건. 네, 생활체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평등주의 가치 지향, 복지국가, 사회적인 불평등이 이제 좀 더 낮아져야 된다, 해소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공보다는 집단의 성공,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중심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것보다는 비경쟁적인로 해서 너무 생활체육은 조금 건강하고 즐기자는 측면이지 그거를 갖다가 뭐 꼭 이기려고 하고 뭐 이런 거라고는 좀 어,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해요. 어찌됐든 마음을 우리 행복 중심, 건강 중심에다 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선진화에서 일보다는 이제 여가 활동에다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옛날에는 일 중독 맨날 계속 일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갔죠. 근데 이제 여가를 조금 더 생활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행복하게 더 잘 살기 위한 거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생활체육의 성공 조건이고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민주주의 그 사회 구조가 성장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또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가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재정적으로 윤택해야지만 우리 생활체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많아야죠. 생활체육 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돈 없으면 생활체육 쉽지 않아요. 예, 뭐 하여튼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코로나 빼고는 많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꽤나 많이 윤택해졌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점점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 중심에서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용어로 시작이 됐고 스포츠 포올 그렇게 돼서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의 생활체육, 체육 활동을 좀 많이 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7330 알았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좀 쭉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이게 너무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도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